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 뭐 요지는 간단해. 열심히 공부해야 가능하다. 거기다 두 과목을 또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학기 되면 혹시 그거 정보는 아니, 확통을 언제 배우는지? 너네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는 두 과목 배우는 거 맞아? 대수하고 미적분? 너는 혹시 뭐 그런 그거 나왔니? 나오긴 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라고. 음, 확통을 먼저 배울지, 나중에 배울지 그런 문제인데, 아마 나중에 배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대수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대수는 무조건 먼저인데, 미적분을 먼저 할지, 확통을 먼저 할지 모르겠거든. 확인해보고. 확통이 나중일 거야. 미적분이 먼저일 거야. 어차피 뭐 세 권을 해야 되니까. 뭐. 이게 이제 대수야. 대수. 그래서 이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388페이지. 전부. 페이지가 388페이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쭉 보면 이 노란 거 있잖아. 이게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와 있더라고. 예전에 있던 마플에는 없던 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책도 두꺼워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기본거에다가 모의고사. 다 모의고사 노란 거 있지?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들어와 있고. 근데 이렇게 공부해주면 좋긴 해요. 그다음 또 행복한 1등급이 어려워. 마플은. 여기서도 이제 또 어려운 건 고난이도는 또 이쪽에 배치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방법은 없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수원에서 수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는 이 대수에서 여기는 차례가 없네. 대수부터 먼저 봅시다. 개념센, 수, 2학년 때는 무조건 1등급 해야 돼. 응? 알았지? 1등급 해야 돼.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면 뭐 당연히 1등급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대수하고 미적분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진정한 수학이야. 진정한 수학은 미적분이야. 그래서 수학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여태까지 공통 수학은 그냥 계산이야, 계산. 공통 수학이 왜 공통 수학이냐면 고2, 고3 때 배울 때 기본이 되는 계산을 다 모아놓은 게 공통 수학이야. 그래서 책 이름이 공통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계산 문제를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걸 배운 거지, 여러분이 수학을 배운 건 아니지. 진정한 수학은 고2 때 배우고 지금 배우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통 수학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2 때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야. 수학을. 중학교 때 맨날 수학을 그래도 거의 100점 맞던 애들 또 고등학교 올라오면 못하는 애들 있거든? 수학을.
왜냐하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중학교 때는 외우는 게 가능해. 기억력 좋은 애들은 다 외워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2학년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수학이 여러분이 진정한 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수는 이제 지수 딱 세 개로 나눠져 있어. 1단원이 뭐냐면 지수로. 그 다음에 2단원은 삼각함수. 그 다음에 3단원은 수열. 딱 나눠져 있고, 세 개가 다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간섭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지수로고를 모른다고 삼각함수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 삼각함수 모른다고 해서 지수로고 못 풀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개가 완전히 독립적이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변별력 있는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지수로그에서 지수하고 로그의 그래프 쪽에서 항상 변별력 있는 게 한 문제 나오고, 삼각함수는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이용하는 거. 거기서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수열에서는 이제 보통 수학적 귀납법,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거나 수열의 합에서 한 문제가 나와. 근데 이제 수열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진짜로 어렵게 내는 건 항상 그래프야. 그래서 지수로 두 개의 그래프가 합쳐진 거. 거기서 이제 항상 변별력 있는 게 나오고, 삼각함수 극한값에서 항상 나오고, 삼각함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함수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를 가게 되면 지수로고 삼각함수 이게 또 나와. 이거를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게 미적분 2에서 나오는 내용. 그래서 모르면 안 되는 거지. 항상 어렵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삼각함수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만 가지고는 이 고등학교 때 이거 풀기가 조금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오늘하고 토요일 그 두 번에 걸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을 뭐를 할 거냐면 삼각함수의 기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기본을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업 나가고 센으로 숙제 내주면 못 풀어. 풀기가 힘들어. 그래서 미리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번 주에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냐면 대수입니다. 대수. 근데 대수는 다 계산이야. 대수는 다 계산이고, 언제나 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중3 거를 한번 생각해요. 그럼 중3 거 처음에 뭐 배워? 전기인수분해 배우지. 식의 연산 파트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전기인수분해 배웠으면 뭐하니? 방정식 풀고,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렇게 푸는 거야. 언제나 모든 수학은 계산, 식의 연산, 식의 파트 하나,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이제 지수하고 로그는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다 끝냈지? 그럼 여기는 지수함수에서 함수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그러니까 지수로그 배우고 난다면,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배우는 거야.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야. 계산, 함수, 방정식, 부등식. 삼각도 똑같아, 삼각함수. 여러분은 중학교 때 뭐 배웠니? 삼각비를 배웠잖아. 그치? 삼각비니까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0도일 때 30도, 45도, 60도, 90도,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무한히 회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범위에서 다 구해줘야 해. 모든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계산을 배우긴 하는데 계산을 배우고 나면 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배우고 최대체수 배우고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배우고 언제나 계산,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열은 이제 예전에는 이 수열 파트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어. 근데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수열 파트에서 계속 빼가지고 어려운 거를 다 뺐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 그런데도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해. 그게 수열 파트야.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기본적인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 굉장히 많아요. 시그마라고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시그마,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 수학적 귀납법, 점화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열의 합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다 빠졌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딱 있고, 수학적 귀납법도 공식이 뭐 쉽게 얘기하면 한 10개 정도였는데 5개로 줄었어. 그러니까 5개가 빠져서 훨씬 더 쉽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세 파트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수 파트야. 그 다음에 미적분을 보면, 미적분도 지금 옆에 그 3학 문제 2학년, 여기 누나들 보면, 2학년 누나나 언니라 보면 그 미적분 2 있잖아. 미적분은 미적분 2가 어려운 거야. 미적분 1은 아무것도 아니야. 미적분 2에 비하면. 미적분 2의 5분의 1. 미적분 1이. 근데 여러분은 미적분 2를 안 하잖아. 미적분 1만 배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치? 미적분 2가 없어진 거지. 응. 그럼 여러분은 그냥 거저 먹기로 하는 거야.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여기는 미적분 그 원이 뭐냐면, 거기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수투예요.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미적분 원은 그냥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수함수, 이차함수, 2차, 3차, 4차까지 다르거든. 그러니까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심화 미적분은 뭐냐면 다항함수가 아니라 아까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함수가 5개. 5개에 대한 미적분을 배워. 그러니까 함수에 따라 미적분이 다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다항함수면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 삼각함수면 삼각함수에 대한 미적분, 지수함수에 대한 미적분,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배가 되는 거지. 미적분, 심한 미적분은. 그러니까 네가 아까 얘기하는 그 미적분 2가 심한 미적분. 그 5개를. 그러니까 어려워. 경제 수학 하세요. 네. 왜 또 그러냐면, 미적분 2 심한 미적을 하게 되면 이과 애들하고 싸워야 돼. 근데 아무리 해도 이과 애들이 수학을 잘해. 자기가 수학을 잘하니까 이과를 지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과보다는 아무래도 잘하지. 그러니까 네가 불리해. 경제 수학은 그렇게나 어렵다는 말은 못 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차례가 어디 갔냐? 함수가. 이건 이제 그 미적분이야. 미적분은 언제나 이제 미적분은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은 게 뭐냐면 미적분을 만든 사람이 누구니? 아니, 라이프니츠? 맞아요. 또 조금 더 먼저 만든 사람, 뉴턴. 뉴턴이 맞네. 그러니까 이제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는 같은 세대 사람이야. 그래서 나이는 뉴턴이 더 많아.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턴은 그 미적분을 왜 만들었냐면 물리학자잖아. 뉴턴이. 그러니까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순간 변화율이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 순간 변화율을 설명하다 보니까, 연속에 대한 정의가 또 필요해. 그래서 연속에 대한 정의를 다시 했어. 연속에 대한 정의를 또 하다 보니까 극한에 대한 개념이 또 필요해. 그래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또 도입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뉴턴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거꾸로 한 거야. 미분을. 미분을 거꾸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라이프니츠는 원래 수학자야. 처음부터. 그래서 굉장히 탄탄해. 라이프니츠는.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극한부터 설명을 하고
극한 바탕 위에 연속을 설명하고 연속 위에 미분 가능을 설명하고 미분 가능 위에 도함수를 설명하고 그래서 순간 변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문제까지 라이프니츠가 쭉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방법은 다 라이프니츠 방법. 현재도 다 라이프니츠 현재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뉴턴하고 라이프니츠하고 싸움이 일어났어. 법정 싸움이. 그러니까 미적분을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누가 당대 최고 수학자냐. 너니 나니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두 싸움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냐면 뉴턴이 이겼어요. 근데 왜 뉴턴이 이겼느냐? 그때는 뉴턴은 영국 사람이야. 영국이 국력이 셌어. 거기 뭐야. 라이프니츠는 독일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거기보다 국력이 세서 국력이 센 나라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계 법정 싸움에 가서 뉴턴이 이겨서 뉴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기 뭐 공작 칭호도 받고 완전히 뜬 거야. 그래서 수학의 최고봉이 된 거고 라이프니츠는 그다음부터 쇠퇴의 길을 걸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뭐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아주 비참하게 사연이 뭐냐면 두 사람. 근데 현재 수학계에서는 뉴턴보다 라이프니츠를 훨씬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뭐 최후의 승자는 라이프니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라이프니츠 방법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게 미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 미적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배 정도 많이 쓰여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실생활에서 나오는 그 과학 기술 중에 미적분이 안 들어가는 기술이 거의 없어. 그만큼 미적분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미적분이 중요해. 경제학부터. 모든 게 다 미적분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학을 하게 되면 통계를 배우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통계에 대한 함수식이 있어요. 그리고 통계에 대한 함수식을 만드는 것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미적분으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경제학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함수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사용하는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통계학이 중요한 거지 미적분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경제학은 거기 특히 경영하고 경제가 이렇게 나뉘는데 경영은 거기 뭐야 미시경제야. 그러니까 경영을 배우는 거는 한 사업체 우리 뭐 학원을 운영한다 또는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 그럼 경영을 알아야 되는 거고 경제는 거시경제야. 미시경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야. 우리 국가를 운영을 하려면 총금액이 얼마고 이런 커다란 국가 단위의 경제를 하는 게 그게 경제고 기업을 하는 건 경영이야. 그래서 경제 쪽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거시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가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통계학이 더 중요해.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맨 앞쪽에는 극한, 그 다음에 극한이 끝나면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을 하려면 순간 변화를 알아야 돼. 그래서 순간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을 배우고 미분 가능을 통해서 도함수를 만든 거야. 근데 그 도함수는 함수에 따라서 도함수가 결정되거든. 그러니까는 수투는 방함수를 이용한 도함수. 그럼 이제 함수가 바뀌어. 그럼 도함수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심화 미적에는 지수에 대한 도함수, 로그에 대한 도함수 따로따로 있는 거야. 삼각함수 도함수, 유리함수 도함수, 무리함수 도함수 5개. 심화 미적. 그래서 심화 미적을 하다가 이렇게 수투를 보면 그냥 장난가요. 느낌이. 쉽다는 얘기지. 그쪽이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미적분은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 추론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학적 감각이 있으면 오히려 계산을 대수가 어려워. 계산이 복잡해. 근데 이거는 추론 능력이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계산이 어렵지 않아. 쉽다는 얘기죠, 계산이. 이게 이거, 그 미적분입니다. 수학하고 똑같아서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별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 뭐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 그치? 수능 과목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에서는 어차피 세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수학에서 결정난다. 세 과목이니까 공부하는 애, 안 하는 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그럴 거잖아. 그치? 못 따라오는 애 있을 거고, 따라가는 애 있어. 쉽게 따라갈 수도 그렇게 진행이 돼. 자, 그 다음에, 음, 여러분한테 저거 보내줬는데 시간표? 시간표 봤니? 시간표를 생각을 할게요. 아까 그 성실이가 쓴 거야? 학통? 학통 뭐야? 선생님이 잘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음. 자, 월수금반 화수목토. 그러니까 4일 수업할 거야. 22일부터. 다음 주부터야. 다음 주부터 4일 수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월수금반이야. 여러분은 월수금반인데 목요일 날 하루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에는 대수, 수요일, 금요일에는 미적분원을 할 겁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이제 8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 테스트 2시간 수업.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좀 일찍 와야 돼요. 6시부터 8시 반까지. 시간 괜찮니? 성실이도 괜찮니? 그래서 월수금반으로 일단 여러분은 생각을 하세요. 2명 더 있어. 거기 월수금반에. 근데 2명 더 있는데 걔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고1이야. 고1인데 과거관이에요. 여기서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선행을 안 했어. 선행을 안 해서 근데 이제 과거 가려면 미리 다 하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걔네가 지금 같이 수업을 분명 다. 한 명은 과거 간이고 한 명은 과거 지망생이야. 그러니까 중3인데 이제 고1 올라갔는데 어, 하여간 걔네들은 고1 거는 다 했어. 이제 고2 거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선배니까 밀리면 안 되지. 그죠? 어차피 걔네도 처음 배우는 거야. 처음 배우는 거니까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괜찮지? 이해되지? 음.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선생님이 일단 이건 뽑아냈어. 오늘 할 거. 삼각함수를 할 건데, PDF 보내줄게요. 네. 음. 죄송한데 혹시 충전기 저기 C타입이지. 있어, 여기. 여기다 꼽아도 돼? 감사합니다.
잘한가? 안 했습니다. 오늘 그거 할 겁니다. 그 내용이 프린트에 있는데요. 삼각비, 삼각비. 위에 써있죠? 중등 내용 복습.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자, 삼각비를 처음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삼각비. 이게 지구야. 큰 게 지구야. 요 부분이 어디니? 어느 나라니? 여기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를 가운데로 갔어요. 미국이지. 지도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보면 맨 오른쪽이 미국이잖아. 이쪽이 아메리카 대륙이잖아. 미국인데 미국에서 보면 그 그랜드 캐년 있는 쪽에 지구에서 가장 큰 바위가 있대. 가장 큰 바위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새겨져 있어. 실제로 직각삼각형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위가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의 그 바위에다가 뭐를 새겨놨냐면 직각삼각형을 그려놓은 거야.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왜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을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냐면 우주인이야. 우주인이 지구를 놀러 왔다가 지구를 보고 지구에 있는 이 바위에 그려진 직각삼각형을 쳐다봤어. 쳐다보고 이 우주인이 뭐를 알으라고 한 거냐면 우리 지구인은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알고 있다.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삼각비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우는 삼각비. 삼각비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벡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벡터를 배우게 되는데 삼각비를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벡터를 알게 되고 벡터를 알게 되면 공업역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제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공업역학을 알게 되면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힘을 필요로 하는 높은 건축물 또는 다리, 토목공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직각삼각형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벡터를 모르면 안 돼. 벡터를 가지고 다 해줘야 돼. 힘을 다루는 모든 이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공대를 갔다.
공대에서 힘을 다루는 과다, 힘, 뭐 기계공학, 또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이런 것들은 다 힘을 다루잖아. 그렇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벡터가 필요해. 벡터가 필수적이야. 그 벡터를 알려면 삼각비를 알아. 그 삼각비를 알려면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구인은 이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만한 지능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려준 게, 이 직각삼각형이야. 이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뭐다? 삼각비다.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의 원리라는 게 뭐니? 직각삼각형의 원리가 왜 중요할까?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몰라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몰라도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게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원리죠. 그렇죠? 물론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가능한 거니까. 직각삼각형의 원리는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몰라도 돼. 그렇지? 그게 직각삼각형의 원리고,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은 빗변에서 이렇게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빗변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여기서 생기는 모든 직각삼각형은 다 닮음이야. 그렇죠?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이야. 이 각이 공통이죠? 그렇죠. 점 90. 두 번째도 점 90, 점 90, 점 90. 두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빗변에서 밑변에 수선을 긋게 되면 모두 여기서 생기는 직각삼각형 하나, 둘, 셋, 네 개는 다 닮음이에요. 다 닮음이니까 뭐가 일정해? 길이의 B가 일정해. 그렇죠? 길이의 B가 일정하니까 제일 작은 거에서 빗변에 대한 높이의 B, 두 번째 거에서 빗변에 대한 높이의 B, 세 번째 거에서 네 번째 거에서 빗변에 대한 높이의 B가 모두 일정하다. 왜? 닮음이니까. B가 일정할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빗변에 대한 높이의 B, 빗변분의 높이를 뭐라고 하자? 사인 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한 거지?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원리에서 나온 거죠.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가 모두 다 일정하다. 그래서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뭐라고 하자? 사인이라고 하자. 이 각이 세타라면 빗변분의 높이는 모두 일정하다. 그걸 뭐라고 하자? 사인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은 뭐다? 그렇다면 모든 길의 비가 일정하니까 빗변분의 밑변도 일정할 거란 얘기지. 그렇죠? 빗변분의 밑변도 세 번째 삼각형, 네 번째 삼각형 모두 다 일정할 거다. C자를 쓴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자? 코사인이라고 하자. 빗변분의 밑변을 뭐라고 하자? 코사인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모든 길의 비가 일정하니까 밑변분의 높이의 비도 모두 다 일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그걸 뭐라고 하자? 탄젠트라고 하자. 밑변분의 높이, 이거를 뭐라고 하자? 탄젠트라고 하자. 이런 얘기지? 자, 삼각비는 여기서부터 정의가 출발된 겁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뭐다? 사인이다. 빗변분의 밑변이 뭐다? 코사인이다.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가 뭐다? 탄젠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이거를 A라고 합시다. 이걸 B라고 합시다. 이걸 C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꼭지점 A, B, 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해요. 삼각형이 그려지면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뜻이야. 여섯 가지 요소가 뭐냐면 세 각과 세 변이야. 그렇지? 그래서 세 각을 A, B, C, 세 변을 스몰 A, B, C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이 여섯 개를 합쳐서 육요소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다루는 모든 삼각함수는 각과 대변이 같은 문자를 써야 돼. 이 각이 A면 대변이 A야 돼.
이 변이 스몰 a면 대각이 라지 a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각은 뭘로 쓰자? 대문자로 쓰자. 그 다음에 변은 뭘로 쓰자? 소문자로 쓰자. 그리고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은 언제나 같은 문자로 쓰자. 이런 전제하에 모든 공식이 나온 거야. 알겠지? 삼각함수에 대한 모든 공식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공식하고 안 맞아.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 대각과 대변을 언제나 같은 문자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정의에 의해서 사인 B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네? 사인 B는 얼마니? 빗변분의 높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각이 B가 이거야. 이게 B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각이 B인데 어떤 게 밑변이고 어떤 게 높이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우리가 빗변은 쉽잖아. 제일 기니까. 빗변은 이게 빗변이구나. 제일 쉬워. 근데 밑변하고 높이가 어떤 게 밑변이고 어떤 게 높이냐 이런 얘기야. 항상 각과 만나는 변, 각을 끼고 있는 변이 밑변이야. 그러니까 각비를 물어보면 이 비하고 만나는 변, 이 변이 뭐다? 밑변이야. 각에서 마주보는 변, 이게 높이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A를 물어봤네? 각이 A야. 자, 사인 A, 사인 B, 사인 코스 탄젠트 A를 물어봤네? A를 물어보면 A하고 만나는 변, 이 변이 밑변이야. 괜찮지? 마주보는 변이 높이야. 그래서 각이 변하면 밑변과 높이도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 B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C분의 B죠? 그렇죠? 코사인 B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C분의 A죠? 탄젠트 B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밑변분의 높이죠? T자를 쓰면 되죠. 그래서 A분의 B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은 S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다. C자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을 끼고 C자를 써주면 되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렇게 T자를 써주면 되죠. 밑변분의 높이다. 이해되지? 그래서 뭐가 나왔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사인 A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사인 A가 얼마니? 그럼 A가 여기 있죠? A가 여기 있으니까 요게 B가 밑변이 되고 A가 높이가 되는 거야. 각과 만나는 게 뭐다? 밑변이야. 마주보는 게 높이야. 이해가지? 그럼 변하죠. 사인 A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이건 C분의 A죠? 그 다음 코사인 A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뭐죠? 각을 끼고 있어야 되죠. C자를 그리면 C분의 B죠? 탄젠트 A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A죠?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가죠?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하고 B를 더하면 몇 도지? A하고 B를 더하면 몇 도야? 90도죠? A하고 B를 더하면 90도야.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은 잘 봐봐. A하고 B하고 더하면 90도니까 사인 B나 뭐나 똑같아? 사인 B나 코사인 A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 그치? 여기 있는 사인 B나 코사인 A나 똑같잖아.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이다. 그러면 사인 A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 B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인 거야. 그렇죠? 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인 22.5도다. 그러면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 67.8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더해서 90도가 되는 값은 언제나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얼마가 되니? 이런 얘기야.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A,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C제곱분의 A제곱이죠. 플러스 코사인 제곱 A, 이거는 C제곱분의 B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C제곱분의 뭐가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 B제곱을 더하면 C제곱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C제곱분의 C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얘가지. 그래서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를 더하면 언제나 1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쭉 정리해 주는 거야. 삼각함수가 공식이 제일 많아요. 삼각함수가 공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비부터 해가지고 공식이 제일 많으니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못 써먹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하면 직각삼각형의 원리라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야. 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특수각이 나온 겁니다. 자, 정삼각형이야. 세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각각을 A라고 합시다.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랐네. 그럼 이거 30도죠? 이거 60도죠? 이거 90도죠? 맞아?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랐으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2분의 A죠. 괜찮니? 어.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뭐를 구할 수 있어? 높이를 구할 수 있죠. 맞아요?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을 한 게 H제곱이지? 그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제곱 4분의 A제곱, 그럼 4분의 3A제곱이죠? 그러니?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H는 루트 4분의 3A겠지? 그렇죠? 그러면 루트 4는 바깥으로 나오니까 2분의 루트 3A겠죠?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A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30도, 60도, 90도의 비율을 알 수 있죠? 그렇죠? 30, 60, 90일 때 이거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자, 요게 2분의 A면 여기다 루트 3 곱한 게 이거지. 여기다가 2배 한 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B는 어떻게 돼? 1대 루트 3대 2죠? 그렇죠? 30, 60, 90일 때 세 변의 길이의 B는 1대 루트 3대 2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자, 정사각형을 반으로 잘랐어. 그럼 이거 45도지? 여기도 45도죠?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A면 요 길이는 얼마지? 루트 2A죠? 그렇죠? 루트 2A가 됩니다. 따라서 45도, 45도, 90도일 때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90도일 때는 1대 1대 루트 2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수를 또 뭐라고 합니까?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 그걸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특수각이 나온 거지? 그렇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수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그래서 몇 도? 30도, 45도, 60도, 이게 나오죠?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특수각이다.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수각이다. 사인 30도는 얼마다? 사인 30도? 세변의 길이의 b가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b로 적으면 굳이 이렇게 적을 거 없이 b로 적으면 1대 루트 3대 2죠? 그렇죠? 1대 루트 3대 2니까 사인 30도다 그러면 2분의 1이지? 맞아? 음, 코사인, 그 다음 45도는 여기서 하면 되겠죠? 사인 45도다?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이지? 그렇죠?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2겠지? 그 다음에 사인 60도다. 그럼 사인 60 여기 있네?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30, 45, 60은 어디서 나온 거야? 30, 60은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에서 45도는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에서 나온 겁니다.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각을 끼고 있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45도 2분의 루트 2죠. 60도, 60도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60도가 여기 있으니까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지. 탄젠트 30도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지. 45도 1대1, 1대1이니까 1이죠. 60도 루트 3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30, 45, 60도가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이거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수를 쓰게 되면 특수각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삼각비를 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원이 단위원이야. 단위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단위가 1이라는 뜻이야. 단위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합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을 뭐라고 한다? 단위원이라고 한다. 그럼 왜 반지름이 1인 원을 쓰냐면 우리 삼각비의 정의가 뭐죠? 삼각대 정의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모든 분수는 비례식이잖아. 그치? 예를 들면 A분의 B가 2분의 3이면 A가 2고 B가 3이 아니잖아. 그 적당한 수가 약분돼 있다는 얘기니까 비례식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은 분모도 변하고 분자도 변하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시키자는 거야. 그럼 하나를 고정시키는데 뭘로 고정시키냐면 빗변을 1로 만들면 사인과 높이는 같지 않니?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면 그 높이가 사인값이라는 얘기지. 그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빗변이 1이면 그때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뭐라는 거야? 코사인 값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값이 코사인 값이잖아. 이해되죠? 그렇죠. 빗변을 1로 통일시키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탄젠트야. 탄젠트는 분모를 1로 만들면 탄젠트가 높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수에서 분모를 1로 만들자. 분모를 1로 만들면
분자의 값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니까 계산하기 쉽잖아? 그렇지? 그러면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단위원이야, 단위원. 왜 단위원을 쓰는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단위원 안에서 뭐를 그리면, 이 단위원 안에서 뭐를 그리면,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빗변의 길이가 1이잖아. 이해가죠? 그렇죠?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때 이 높이가 뭐야? 사인이겠지? 여기가 세타면 사인 세타겠죠? 괜찮니?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뭐죠? 코사인이죠? 그렇죠? 코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위원을 그렸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 좌표가 사인 세타죠? 이해되지? 우리가 이제 단위원 안에서 점을 찍으면 이 모든 점들은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삼각비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삼각비가 언제 필요한 거냐면 이와 같이 회전체일 때. 회전체일 때.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있네? 아빠 자동차 바퀴에 파리가 붙어 있네? 그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까? 근데 바퀴가 회전체잖아. 그럼 뭘로 나타내야 돼? 삼각비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엄마가 후라이팬을 들고 있는데 후라이팬이 회전체잖아? 원이잖아? 거기에 파리가 붙어 있네? 그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까? 삼각비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삼각비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회전체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해야 된다? 삼각비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이렇게 단위원 안에서 높이가 뭐다? 사인값, 밑변이 뭐다? 코사인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단위원이 또 있어요. 이와 같은 단위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사인은 뭐다? 단위원에서 높이가 사인원이죠? 높이가 사인값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단위원 안에서 빗변이 이럴 때 직각삼각형을 그렸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각이 점점 이렇게 커지죠. 각이 점점 커지면 뭐도 커져? 높이도 커지지. 그렇죠? 우리가 사인은 뭐랬어? 직각삼각형.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이 높이가 사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사인 값인데 각이 커지면 높이도 점점점 커져서 90도가 되면 높이가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사인 90도가 1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각이 작아지면 높이도 점점점 작아지니까 0도일 때는 높이가 없잖아? 그치? 0도일 때는 이 직각삼각형이 높이가 없으니까 0이겠지? 그치? 그래서 사인 0도는 얼마다? 사인 0도는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얼마다? 사인 90도는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자, 그러면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뭐야? 코사인이죠? 그렇죠? 밑변이 코사인이야. 그럼 이제 밑변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렇게 각이 크면 밑변의 길이가 작지. 그렇죠? 각이 좀 더 작아지면 밑변의 길이가 길어지죠? 각이 더 작으면 밑변의 길이가 더 길어지잖아. 그렇죠? 점점 더 길어져 밑변의 길이가. 그래서 각이 0도가 되면 밑변의 길이가 1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0도가 1이야. 이해갑니까? 그럼 거꾸로 각이 점점점 커지면 밑변의 길이가 점점점 줄지. 그렇죠? 점점점 줄어서 90도가 되면 밑변이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얼마다? 코사인 90도는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이제 선생님은 뭐를 하고 싶은 거야? 탄젠트를 하고 싶은 거야, 탄젠트.
탄젠트는 뭐가 1일 때? 밑변이 1일 때 높이를 탄젠트라고 잡으면 되잖아? 그치? 분모가 1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탄젠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밑변이 1인 직각삼각형이 필요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밑변이 1인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긋는다? 접선을 긋는 거예요. 접선을 그려서 이 접선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밑변의 길이가 1이 되지? 이해가지? 그럼 이제 밑변이 1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 높이죠? 그렇죠? 이 높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해되죠? 그러면 각이 점점점 커지면 높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렇죠? 각이 작아지면 여기는 높이도 작아져. 각이 0도면 0이야. 근데 90도가 되면 잴 수가 없잖아. 평행하니까. 길이를 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한대가 나와. 탄젠트는 90도가 되면 무한대가 나와. 그래서 탄젠트 0도는 0이야. 그런데 탄젠트 90도는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야? 삼각대의 특수각이 나온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삼각대 특수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어차피 외워져 있죠? 모르면 지금이라도 외워야 되죠? 특수각은 모르면 안 되죠. 뭐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그 다음에 뭐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삼각비를 하게 되면 15도하고 75도도 값이 있어요. 그것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 특수각처럼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항상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덧셈 정리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각들끼리 더한 값, 뗀 값,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45에서 30 빼면 15도잖아. 두 개를 더하면 75도잖아. 그래서 15도하고 75도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도 아예 외워두는 게 좋아. 자, 사인 값은 얼마입니까? 0도일 때 0이죠? 3도일 때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으냐면 그냥 전부 다 분모를 2라고 생각해. 그리고 분자는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생각해. 루트 0에서 루트 4까지. 이렇게 하면 쉽잖아. 분모는 2고 루트 0에서 루트 4까지. 이거 0이죠? 이거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루트 4는 2니까 2분의 2는 1이잖아. 그렇지? 그럼 잘 모르겠으면 이거 써놓고 풀면 되지. 그렇죠? 그럼 편하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2분의 전부 다 2분의 이렇게 써놓고 거꾸로 이거는 루트 4,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루트 0부터 루트 4, 코사인 거꾸로 루트 4에서 루트 0. 그럼 이거는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배웠던 거에서 여기를 잠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야. 자, 탄젠트 B는 여기는 탄젠트 B는 여기다 쓸까요? 뭐예요? 탄젠트 A로 해도 상관없고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죠. 그렇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자, 탄젠트 A가 얼마야? B분의 A지. 근데 코사인 A는 얼마입니까? C분의 B죠? C분의 B. 사인 A는 얼마야? C분의 A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 C 곱하면 B분의 A지. 탄젠트 A가 B분의 A 똑같죠? 그래서 언제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삼각함수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됩니다. 자, 따라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탄젠트를 계산할 때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나누면 되지.
루트 4분의 0이니까 0이죠. 루트 3분의 1이겠죠. 루트 3분의 1. 루트 2분의 루트 2니까 1이죠.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죠. 0으로 못 나누니까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각이에요. 그렇죠? 특수각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삼각함수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야. 괜찮지?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어, 이거 알아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아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풀어란 얘기죠? 쭉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인 C다. C가 여기 있잖아? 그럼 각을 끼고 있는 게 밑변, 루트 3이 높이야. 언제나 각하고 만나는 게 밑변이다. 마주보는 게 높이다. 그래서 쭉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까 단위원 해줬죠? 그쵸? 사인은 뭐다? 높이라고 했죠? 코사인은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의 밑변이죠? 그렇죠? 탄젠트는 접선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높이지? 아까 다 설명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인 55도가 얼마입니까? 그럼 높이니까 0.8192, 코사인 55도, 그 다음에 0.5736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탄젠트 55도 그러면 접선을 이용한 직각삼각형의 높이니까 1.4281 이렇게 써줘야죠? 이해됩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55도를 알면 여기는 몇 도야? 요 위에 거? 이게 55도니까 여기는 35도죠? 35도 값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사인 35도다 그러면 밑에 거 써주면 되죠? 코사인 35도는 여기 높이를 써주면 되죠? 이해가지?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35도죠? 이게 동의각일 거 아니야? 평행하니까. 그치?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35도입니다. 이해되지? 근데 탄젠트를 하게 되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못 구하지. 그치? 그렇게 해서 다른 값들도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른쪽으로 와서 자, 뭐가 주어졌어? 세 변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 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치? 파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파이라는 뭐 호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호도법은 중학교 과정에서 안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만 한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각을 쓸 때 60분법을 쓰죠? 그렇죠? 각을 쓸 때 60분법을 씁니다. 30도, 45도, 이거는 회전한 양이지. 그렇죠? 두 개의 반직선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한 양을 뭐라고 한다? 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전한 양은 이게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60분법에 있는 여기 있는 도는 실수값이니? 30도가 커, 45도가 커. 45도가 커? 근데 30도가 거기 있는 30도가 아니라 한 바퀴 돌고 30도일 수도 있잖아. 한 바퀴 돌면 360도를 더해줘야 되잖아.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세 바퀴 돌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30도, 45도만 갖고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실수값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60분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를 알아야 돼? X축도 실수, Y축도 실수값이야 되잖아. 근데 60분법은 실수가 아니잖아. 실수가 아니니까 실수로 바꿔줄 필요가 생겼어. 이해되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실수값이 필요하다. 근데 60분법은 실수값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실수값으로 고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이해되죠? 그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0분법을 전부 다 호도법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 라디안. 라디안이 뭐냐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 이걸 뭐라고 한다? 라디안이라고 한다. 자, 라디안이 뭐다? 1라디안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그렇게 이렇게 원이 있다면, 자, 이제 원의 중심이 있어요. 부채꼴을 그렸는데, 이 부채꼴의 길이가, 이 호의 길이가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호의 길이가 있을 거야. 이때 이 각을 뭐라고 하자? 1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원의 둘레가 얼마지? 원의 둘레. 2파이 R이지. 그죠? 반지름이 R이면 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잖아. 그치? 그럼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이와 같은 부채꼴이 몇 개가 생겨? 원에는? 원에는 이와 같은 부채꼴이 몇 개가 생겨? 원의 둘레가 2파이 R인데 이게 R이잖아. 그러니까 2파이 개가 생겨야지. 그렇죠? 이와 같은 부채꼴을 몇 개를 그을 수 있냐면 2파이 개를 그을 수 있어. 2파이 개를. 그렇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2파이 개를 그릴 수 있다고. 그렇죠? 이 파이가 얼마인데? 3.14잖아. 그렇죠? 그럼 2파이는 6.28이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채꼴을 6개하고 조금 더 그릴 수 있다고.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이와 같은 1라디안이 2파이 개가 있겠네? 2파이 개 그릴 수 있잖아.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그럼 원은 몇 도야? 360도인데, 360도가 뭐하고 똑같아? 2파이하고 똑같지. 360도가 한 바퀴잖아. 한 바퀴인데 이와 같은 1라디안을 2파이게 그릴 수 있잖아.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은 이와 같은 부채꼴이 2파이개가 있겠지. 그럼 중심각도 2파이 라디안이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얼마야? 360도야. 괜찮지? 그럼 2로 나누면 뭐를 알 수 있어? 180도가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 자, 180도가 얼마다? 파이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각 함수를 다룰 때는 60분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전부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호도법으로 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야지. 그렇죠? 그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 뭐 똑같은 거예요. 180하고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만약에 120도가 있어. 12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파이를 이용하여 표현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파이나 180도나 똑같으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지. 똑같으니까 1이잖아. 180하고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180분의 파이나 파이분의 180이 1이잖아. 그러니까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거 약분되잖아. 그렇죠? 그럼 얼마니? 이건 2고, 이건 3이니까 60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지? 또는 3분의 파이가 있어. 이거를 60분법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파이를 없애야 되잖아. 60분법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어차피 1이니까. 그치? 그래서 파이를 약분시키면 뭐가 나와?
60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도법은 60분법으로, 60분법은 호도법으로 언제나 고치는 게 가능한 거야. 그치? 180이 파이니까 만약에 파이로 표현하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고 60분법으로 표현하려면 파이를 약분해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돼요. 괜찮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곱해가지고 구하려면 귀찮지. 그렇지? 귀찮아.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자. 이 정도는 외워두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걸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뭐냐면 60분법이야. 밑에는 호도법입니다. 도를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나자는 얘기지. 자,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 뭐를 하냐면 소인수분해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인수분해가 가장 작은 수의 곱으로 쪼개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수는 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렇지? 왜냐하면 가장 작은 값이라고 그래. 작은 값이라서 그래. 소수가. 그렇지?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표현할 때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30도 45도야. 30도 45도의 대부분 곱이야. 60도는 30도의 2배, 90도는 45도의 2배 또는 30도의 3배.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값은 30도와 45도의 곱이야. 그래서 30도와 45도를 먼저 구하는 거야. 30도는 6으로 나누면 되지. 그쵸? 180이 파이니까. 그러니까 30도가 뭐야? 6분의 파이지. 이해가죠? 그럼 45도는 뭐니? 45도는 180을 45도로 표현하자면 4로 나누면 되지. 맞아요? 4로 나누면 4, 4, 16, 4, 5, 20, 45도잖아. 그치? 그래서 45도는 4분의 파이야.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의 몇 배인지를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60도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30도의 두 배니까 6분의 2파이 하면 되잖아. 그치?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값은 60도의 몇 배일까? 45도의 몇 배일까를 생각하면 계산이 빨라. 그치? 잘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180분의 파이로 곱하면 되지. 이해되지? 그렇게 고치는 거야. 그냥 빨리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90도는 어떻게 할까? 90도는 45도의 2배, 그러니까 4분의 2파이 또는 60도의 3배, 6분의 3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죠? 그렇죠? 파이가 180이니까 90도는 반으로 2로 나눠도 되지? 그죠? 그런데 30도의 몇 배냐, 45도의 몇 배냐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120도는 어떻게 됩니까? 30도의 4배죠? 30도의 4배니까 6분의 4파이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되지? 30도의 몇 배냐? 45도의 몇 배냐? 135도는 어떻게 될까? 135도는 45도의 3배죠? 그렇죠? 45대 3배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이 30대 몇 배냐 45대 몇 배냐를 이용하면 계산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150도는 어떻게 될까? 30대 5배죠? 그러니까 6분의 5파이 이해 갑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180은 어떻게 되죠? 180은 파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쭉 한 바퀴가 어차피 삼각함수는 주기성을 가지지?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까지 쭉 한 번을 써주는 게 좋겠죠? 쭉 해서 그 다음에 뭐야? 나오는 거 215도 215도는 어떻게 되지? 210도 215도가 아니라 210도 30도 7배죠?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225도
225도는 어떻게 됩니까? 45도의 5배죠? 그래서 4분의 5파이. 이렇게. 240도. 30도의 8배죠? 6분의 8파이. 그러니까 3분의 4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치? 그래서 호도법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좀 적으세요. 호도법. 호도법을 하기 위해서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다. 라디안이 뭐다?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럼 원의 둘레가 2파이r이니까 저와 같은 부채꼴을 2파이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360도가 2파이라디안이야. 이해가지? 반으로 나누면 180도가 파이라디안입니다. 그러니까 180도가 3.14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로 고쳐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60분법을 실수값으로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한다. 오케이지? 호도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다. 거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60분법은 호도법으로 고쳐야 되는데 항상 30도의 몇 배인지 45도의 몇 배인지를 이용한다. 괜찮지? 30도가 6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60분법이 나오면 30도의 몇 배일까? 45도의 몇 배일까를 이용해서 호도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잘 안 되는 건 전부 다 어떻게? 파이분의 180,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표현하면 되죠? 이해가지? 파이로 표현하고 있으면 분자에 오면 돼, 파이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파이를 약분하고 싶으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호도법으로 고쳐야 된다. 설명됐습니까? 호도법? 그 호도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여기가 3분의 파이란 얘기는 몇 도란 얘기야? 60도란 얘기야. 파이가 180이야. 알겠죠? 60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4분의 파이면 몇 도야? 45도. 그쵸? 그게 어떻게 돼야 돼? 그냥 구구단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능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쭉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원점오와 P 12, 마이너스 5를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삼각함수.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쭉 먼저 이걸 해야 되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합시다. 자, 원점오와 P가 12, 마이너스 5야.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다음 값을 구해라. 자,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야. 좌표 평면이 있죠. 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야? 저점을 찍는 거야. 12, 마이너스 5니까 어디야? x가 12일 때 y가 마이너스 5, 뭐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12, 여기가 마이너스 5.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각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시초선이 x축이야. 여기서부터 회전한 양을 세타라고 합니다. 이게 세타야. 언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걸 양의 각이라고 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양의 각.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음의 각이야. 음의 각이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야. 플러스란 얘기는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언제나 삼각비를 계산할 때는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x축과 이루는 예각.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각을 가지고. 그럼 이각이 몇 도야? 180 마이너스 세타죠. 이렇게. 이각을 가지고 삼각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사인은 어떻게 돼? 빗변분의 높이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뜻은 이해가지? 그래서 모든 삼각비는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구한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5대 12대 13이죠? 피타고라스의 수 알죠? 그렇죠? 5대 12대 13이니까 이게 5고 이게 12면 이거는 13입니다. 괜찮지? 어,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사인 뭘 가지고 구하는 거야? 180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는 거야. 그럼 13분의 얼마야? 이거는 거기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5잖아. 그 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여기 좌표로 읽는 거지. 요 길이야. 음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얼마니? 13분의 12인데 이건 양수지?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는 얼마니? 하고 물어봐. 탄젠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니? 이렇게. 탄젠트니까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5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삼각비는 x축과 이루는 뭘로 구한다? 예각으로 구한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이거는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뭘로 바꾸는 거야? 이걸로 바꿔줘야 돼. 이거를 이걸로 바꿔줘야 돼. 이거를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선생님 설명을 할 거야. 할 게 너무 많지? 그치? 항상 x축과 이루는 예각으로 구한다. 자, 이쪽으로 와서 단위원이 있습니다. 단위원이 있어요. 여기에 x, y인 점이 있어. x, y인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뭐야? 이게 세타라고 하면 이게 코사인 세타죠? 이건 얼마야? 탄젠트 세타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니?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y죠?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x죠?
맞아? 2점 x, y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니?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렇게 돼요. 이 점을 y축 대칭시켰어요. 이렇게. y축 대칭시킨 거야. y축 대칭시키면 x의 보가 바뀌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y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렇게. 이해가지? 이해가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반직선의 동경은 이거야. 이게 세타입니다. 이해가지? 이게 세타야. 항상 여기서부터 회전한 양이 세타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180 마이너스 세타겠죠?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경이 얼마냐면 여기 있는 동경이 180 마이너스 세타야. 이게 세타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게 세타니까 이게 세타면 요것도 세타죠? 합동이니까. 그치? 이각이 세타면 이각이 세타인데 회전한 양은 이만큼이 회전한 양이잖아. 이게 동경이야. 회전한 양은 여기야. 180 마이너스 세타. X축이 시초선에서 회전한 양이 세타야. 알겠지? 회전한 양 이거야. 근데 이게 세타면 이것도 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한 양은 180 마이너스 세타.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뭘 그리는 거야? 삼각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또는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또는 탄젠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은 뭐야?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도 양수고 높이도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야. 그치? 플러스니까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죠? 그쵸? 여기가 빗변이 1이잖아. 그러니까 사인이니까 높이가 사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y하고 똑같아. 괜찮니? 어. 그러면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마이너스 x지? 그쵸? 코사인은 뭐다?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탄젠트는 어떻게 되니? 밑변분의 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y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뭐하고 똑같아? 사인 세타하고 똑같이? 둘 다 y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둘 다 x인데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아. 됐니? 탄젠트가 x분의 y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x분의 y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각비를 계산을 할 때는 전부 다 일사분면에 있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일사분면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뭘로? 세타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각으로. 이게 뭐야? x축과 이루는 예각이에요. x축과 이루는 예각으로 여기 어떤 각이 있든지 간에 x축과 이루는 예각, 일사분면에 있는 각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대신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사분면에 있는 각은 이거나 이거나 합동이잖아. 그치? 합동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가 절대값이 똑같아. 절대값이 똑같은데 뭐만 바뀌는 거야? 부호만 바뀌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사인은 이사분면에 있을 때나 일사분면에 있을 때나 똑같아. 180 마이너스 세타나 세타나 똑같아. 근데 코사인은 이사분면에 있는 각은 일사분면에 있는 각으로 고치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괜찮지?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오케이죠? 답을 구할 때는 저거를 함수로 바꿔서 그렇죠. 바꿔서 써줘야지. 그러니까 삼각비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돼. 항상 여기 있는 값으로 바꿔서 써주는 거야. x축과 이루는 예값으로 바꿔서.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동경을 다시 또 x축 대칭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겠죠.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이 길이가 같겠지. 그럼 y의 보호도 바뀌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될 때. 자, 이제, 그러면 동경은 이게 되는 거야. 그쵸? 동경은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죠,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동경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시초선에서 회전한 양,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180에서 세타만큼 더 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동경을 얘기할 때는 180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여기는 세타는 예각이고, 이게 세타면 이것도 세타지. 그럼 180에서 세타만큼 더 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동경은 180 플러스 세타야. 그럼 이것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인 180 플러스 세타, 코사인 180 플러스 세타, 탄젠트 180 플러스 세타. 이거는 얼마니? 이런 얘기죠? 이거는 얼마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경이 뭐다? 180 플러스 세타야. 이거는 180 마이너스 세타. 180에서 이게 파이죠? 180도죠? 파이에서 세타만큼 들어온 거지? 얘는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간 거잖아. 그쵸? 그 동경은 180 마이너스 세타, 180 플러스 세타.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사인이니까 뭡니까? 빗변분의 높이죠? 그쵸? 빗변은 이거고, 높이가 이거잖아. 빗변 1이야. 높이가 이게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y죠? 그쵸?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y예요.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x죠? 그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니까 이거는 x분의 y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 근데 이게 마이너스 y니까 뭐하고 똑같아? 사인 세타의 부호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는 그대로 탄젠트 세타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부호가 바뀌어. 코사인도 부호가 바뀌어. 탄젠트는 그대로야.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는 세타나 180 플러스 세타나 똑같아. 그치? 부호가 똑같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갑니까? 되셨죠? 자, 이제 사사분면 했을 때야.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를 X축 대칭을 시켰어. 이렇게. X축 대칭을.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Y겠죠? 이해되지?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될 거야. 이각이 세타죠? 그렇죠? 우리는 삼각함수 각을 표현할 때 시초선 X축으로부터 자,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각이야. 시계 방향은 음의 각입니다. 그럼 이게 세타면 여기는 뭐가 되는가? 이 각은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야. 절대값은 세타인데 음의 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니까 동경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해됩니까? 시계 반대 방향은 양의각, 시계 방향은 음의각. X축에서 음의각, 마이너스로 세타만큼 간 거라. 그래서 동경이 마이너스 세타라. 알겠지? 여기가 세타, 동경이 세타. 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 180 플러스 세타. 이거는 마이너스 세타. 거꾸로 돌아왔으니까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거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그럼 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높이죠? 높이가 음수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y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밑변은 양수지? 이거 x니까 양수잖아. 4, 4분면이니까 양수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y죠? 괜찮니?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거의 부호가 바뀐 거지. 이거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x축과 이루는 양의 값으로 양의 예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있는 동경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x축과 이루는 예각이 같으면 세타로 예각이 같으면 x축과 이루는 예각이 같으면 절대값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인은 y고 코사인은 x고 탄젠트는 x분의 y. 절대값이 언제나 똑같아. 근데 뭐만 바뀌어? 부호만 바뀌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분면에 있는 각은 전부 다 1사분면에 있는 각으로 고치되 여기 있는 이 각으로 고치되 뭐만 바꿔주면 돼? 부호만 바꿔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삼각비를 구할 때는 무조건 x축과 이루는 예각이 얼마인지를 봐서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되셨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되니? 자, 부호를 얘기를 해주면 자, 일사분면에 있는 각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플러스죠? 얘가지? 그 다음에 이사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사분면에 있는 각을 가만히 보니까 사인만 플러스지? 나머지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분면에 있는 각은 사인만 플러스야.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3, 4분면에 있는 각은 뭐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야.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렇죠? 여기 보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잖아. 그치? 탄젠트만 플러스죠?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지? 그렇죠? 그래서 4, 4분면에 있는 각은 뭐만 플러스가? 코사인만 플러스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삼각비는 공식이 워낙 많아서 공식마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우는 방법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겠죠? 얼싸, 않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일사분면은 올 플러스, 이사분면 사인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얼싸, 않고, 얼싸, 않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올 플러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얼싸, 않고, 단코, 않고 외우기 쉽게 얼싸, 않고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삼각비는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구하고 뭐를 결정한다? 부호를 결정한다. 이해됐지? 그래서 부호는 어떻게 결정한다? 얼싸, 안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된다. 자, 이거 썼습니까? 한번 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제 설명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 왜 저렇게 계산하지? 막 맨날 헷갈리는 거야. X축과 이루는 예각으로 계산하는구나. 알겠죠? 네, 음. 그, 그, 어, 사인, 사인 계산할 때요. 예를 들어 사인 A라고 치면 A는 각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그 각이 예각. 근데 저게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주면, 만약에 사인 3분의 2 파이가 얼마니냐고 물어본 거야.
3분의 2 파이가 몇 도야? 잘 안 떠오르지? 120도야. 3분의 파이가 60도야. 이제 3분의 2 파이면 120도야. 그치? 그러면은 120도면, 자, 우리가 단위원에서 120도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120도잖아. 근데 몇 도로 계산해라? 60도로 계산해라. X축과 이루는 예각으로 이각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거야. 60도. 사인 120도로 구하라 그래도 사인 60도 값으로 구하라니. 사인 60이 얼마야? 우리 외웠잖아. 2분의 루트 4. 그런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 있잖아. 그럼 사인은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4. 이건 얼마다? 그냥 2분의 루트 4. 이렇게 하란 얘기야. 이해해?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겠죠? 이것도 120도니까 60도로 계산하는 거야. 그 코사인 60도 값을 쓰라는 게 절대값이 다 똑같잖아.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 전부 다 합동이잖아. 그럼 빗변, 높이, 밑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 다만 뭐만 바뀌어? 부호만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X축과 이루는 예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축과 이루는 거야. 120도니까 60도로 계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잖아. 근데 이게 뭐야?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이해 갑니까? 자, 만약에 탄젠트라고 합시다.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할까요? 사인, 3분의 4파이야. 3분의 4파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X축과 이루는 예각이야. 이거는 3, 4분면이잖아. 파이보다 크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3파이가 파이잖아.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X축과 이루는 예각이 3분의 파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3분의 파이니까 60도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인 60도 값을 구하는 거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3분의 4파이가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지.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지. 절대값은 X축과 이루는 1사분면에 있는 값하고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해줘야 돼. 뭘로? 얼싸안. 이해됐지? 그러니까 X축과 이루는 무조건 예각으로 고치고 값을 계산해 놓고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그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를 쓸 거냐, 마이너스를 쓸 거냐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설명 이해됩니까? 성실하게 이해돼? 좀 까다롭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연습이 충분히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선생님 설명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음. 그러니까는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돼. 자, 만약에 코사인 마이너스 30도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30도니까 X축에서 거꾸로 30도 같다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이 양해가, 시계 방향이 음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30도 같다는 거야. 그럼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30도 값을 구하는 거야.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마이너스 30도가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은 코사인이 플러스죠? 이건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인 마이너스 30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사인 30도 값을 구하는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4사분면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괜찮아? 마찬가지로 탄젠트 마이너스 30도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3분의 루트 3이지? 근데 4사분면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X축과 이루는 예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얼싸안고 부호를 조사해서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괜찮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호도법이 자유로워야지. 호도법이 나오면 60분법으로 바로바로 꽂혀야지. 그래 빨리 계산하지. 거기에다가 이제 파이번에 180아 이러고 있으면 이제
난리 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서는 한 점을 지정해가지고 X랑 Y라고 하고 있잖아요. 좌표. 그쵸? 그러면 그 나올 때 값이 좌표에서 그렇지, 좌표에서 결정해. 근데 이제 어차피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값을 X축가에 있는 예각으로 붙이면 무조건 절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만 결정하면 되지. 아, 그치? 네. 그러니까 몇 사분면, 어디에 있느냐야. 몇 사분면에 있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절대값으로 계산해. 음. 오케이죠? 오케이. 혹시 파이 된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디? 3분의 2 파이죠. 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 파이가 예각이 아니잖아. 예각이라는 건 뭐야? 0도에서 90도 있는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합동이잖아. 2가, 2각이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2각으로 바꿔주라는 거야, 2각. 모든 각을 다 2각으로 바꿔주라는 거지. 여기 있는 각도 2각으로 바꿔주라는 거야. 여기서 2각을 쓰지 말고 요각을 쓰라는 거지. 동경이 이렇게 있어도 2각을 쓰지 말고 2각을 쓰라는 거야. 그래야 삼각비를 구하지. 그치?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것도 2각을 쓰라는 거야, 2각. 동경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쓰지 말고 요각을 쓰라는 거지. 절대값으로. 예각으로 바꿔주라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파이는 120도야. 그러니까 120도니까 X축과 이루는 예각은 60도라는 거지. 60도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리고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니까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부호를 바꿔주세요. 만약에 여기야. 동경이. 여기인데 260도야. 여기가 260도면 이 X축과 이루는 각은 몇 도냐 이거지. 이게 180이잖아. 80도만 240도라고 하자. 240도면 요 각은 60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60도 값을 써주라는 거지. X축과 이루는 예각 값을 써줘라. 그리고 3, 4분만에 했으니까 탄젠트만 풀어쓰고 나머지는 부호를 바꿔줘라. 이 뜻이. 이해되지? 거기서 120도를 응. 1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120도고? 저 예시에서 응. 저렇게 해놨다는 건 120도일 때 몇인지를 구하라고 구하잖아요. 그렇지. 120도는 60도 값하고 똑같다는 거지. 절대값. 절대값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절대값은 60도 값으로 써주고 네.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절대값이 같다는 건 그 비율이 그 B가 됐다. 합동이잖아. 네. 여기는 4개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4개의 직각삼각형이 다 합동이니까 빗변, 높이, 밑변을 기대 똑같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1사분면 값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부호를 결정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설명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4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 밑변하고 높이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항상 1사분면에 있는 값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예각으로 바꿔주고 예각으로 여기를 예각으로 바꿔주면 1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잖아.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서 부호를 바꿔줘라. 몇 사분면인지 부호를 결정해라. 이 뜻이야. 그러면 모든 건 삼각비는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해보세요. 알겠죠? 삼각함수의 값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 금방 다 설명한 내용이야. 이거 부호 결정하는 것도 다 했습니다. 얼싸 않고 그렇죠? 이것도 하는 거 다 했으니까 쭉 해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풀어봐. 다음 시간에 이거 이제 질문 받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 마무리할게. 알겠지? 그럼 나중에 삼각비들 가지고 훨씬 더 편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테스트 없습니다. 오늘 또 테스트 보면 안 되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